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총설이었고요. 자, 칠판을 보시면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시험 과목이 아니었었고요. 광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일단은 말이죠. 24페이지를 먼저 펴놓으시고요. 제1절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선 1번의 의의는 좀 이따 볼 겁니다. 02번의 광역계획권부터 봐야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만들려면 일단은 이거부터 만들어야죠. 2개 이상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순서를 적으면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죠. 요걸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 나오죠.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 자,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죠.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된다. 순서가 이렇게 잡아야 맞습니다. 근데 가끔 시험에 보면은 순서를 바꿔놔요. 이렇게 가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문이 나온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된다. 그러면 이게 먼저니까 틀리는 겁니다. 이거부터 만들고 이걸 나중에 만든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뭘까요? 여기 이제 A시가 있고요. B군이 있다고 쳐봐요. 이걸 따로따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로따로 개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A시를 열심히 개발하면 옆 동네 B군 지역은 환경 피해 직면하죠. 또 2개 이상을 넘나드는 설을 무슨 설이라고 그랬다? 광역설. 이거 설치할 때 따로따로 설치하게 되면 자기 동네를 위주로 설치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2개를 묶은 거예요. 이렇게 딱 묶어주면 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 광역설을 체계적 정비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지역을 연계 개발하는 겁니다. 2개를 묶었다 그죠? 이렇게 묶어주면 어떠한 목적이 있다? 2가지 목적.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광역설을 체계적 정비할 수 있다. 광역설의 체계적 정비죠. 이런 2가지 목적을 위하여 2개 이상을 묶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 그럼 중요한 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이걸 과연 누가 묶어줄까? 시와 군이니까 여기는 같은 도라고 봐야죠. 도란 말이에요. 도. 자, 과연 누가 지정할까? A시장 네가 지정해. 그러면 자기 동네 유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섹터를 묶은 거니까 얘네보다 상급자가 정해야 공정하게 지정되겠죠. 요거의 상급자가 누군가요? 도지사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상급자가 한다고 딱 기억하세요. 상급자. 상급자가 정한다. 같은 도라면 누가 정하고? 도지사. 근데 시도에 걸칠 때가 있죠. 시도에 걸쳤다. 요게 시, 요게 도입니다. 시, 도에 걸친 거죠. 그럼 요 시와 요 시는 다르다고요? 이 시는 무슨 시? 도 앞에 있으니까 특별시 광시를 뜻하죠. 그러니까 시도에 걸쳐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는 시도의 상급자가 누굽니까? 장관이죠.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상급자가 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같은 도라면 도지사.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또 하나. 이제 어렵게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게 나와요. 자, 보잔 말이에요.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맞바로 계획에 따라 나와야 되죠. 요걸 정했는데 일정 기간 내에 계획에 안 따라 나오면 광역계획권은 실효될까 안 될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실효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이걸 지정했고 계획에 안 따라 나오도 이건 실효되지 않아요. 왜 그렇다? 이것은 국민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실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단 여기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02번에 광역계획권 지정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제목이 지정권자라고 되어 있네요. 땡땡 하고요. 그다음 상급자라고 적자. 상급자가 정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 괄호 속에 시도라고 되어 있어요. 시도에 걸쳐 있다면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2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면 도의사가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나 도지사. 한마디로 상급자입니다. 상급자로 딱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보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광역계획권은 이 전부를 다 묶을 수도 있지만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인접한 둘 이상의 6인적을 단위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2번의 예외. 예외를 보면 둘째 줄 일부가 나오나요? 일부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구, 군, 읍면 단위로 한다. 확인하세요. 전부 또는 일부를 묶을 수 있는데 일부를 묶을 때는 구, 군, 읍면 단위가 통째로 들어가도 묶어달라 이거예요. 구, 군, 읍면 단위. 어쨌건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땡땡 하시고요. 지정 절차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지정 요청합니다. 우리 동네 좀 묶어주세요. 지정 요청을 하면 의견을 듣겠죠. 당사자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나서 지정을 하겠죠. 이렇게 일단 적어주세요. 지정 요청을 하면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심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심사한다는 얘기죠. 과연 지정해도 되는지 심사하는데 우리 국토법률의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기구는 그 법을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다 심의기구는 달라요. 우리 국토법률의 심의기구를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둘로 나눠진다. 중앙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만약 장관이 뭔가를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자체가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적어주시고 내용을 좀 봐봐요.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 그 밑에 줄 어디 심의받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도지사가 정할 때는 끝에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직급이 장관이냐 지자체에 따라서 중앙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여기까지가 광역계획권이에요. 그럼 광역계획권에서 다른 건 까먹어도 용서가 돼. 요거 까먹으면 안 돼요. 상급자가 정한다 딱 집어넣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정됐으면 여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죠. 요걸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립한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반드시 광역계획권입니다. 여기에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럼 장기입니다. 장기라 할지라도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법정 기간 X. 과거에는 20년을 단위로 장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정한 기간은 없이 그냥 장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우리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계획이죠. 법으로 정한 계획은 맞습니다만 기간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럼 장기니까 처음에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돼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계획이다. 되게 장기적 계획은 처음에 잘 만들어야죠.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럼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너무 구체화시켜버리면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 부응할수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다.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자, 이것은 또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니까 비구속적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이죠.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행정쟁송은 X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 내용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계획이라 할지라도 타당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X. 타당성을 검토하는 규정은 없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없는지.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다시 오시고요. 24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수립하는 계획이라고요?
광역계획권 밑줄 딱 쳐놓으세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냅니다. 잘 들으세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광역시라면 두 개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X라는 거예요. 광역시가 아니고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자, 두 번째 법적 성격의 제목 위주로 1번에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그러니 2번에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에 줄에 없다라고 나와 있죠.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셔야죠. 오른쪽 맨 밑으로 들어갑니다. 0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초안을 작성하는 걸 수립이라고 해요. 어떠한 계획을 만들 때 초안 작성이 바로 수립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말이죠. 두 개 이상을 묶어가지고 계획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계획은 누가 만든다? 이 동네를 잘 아는 자가 초안을 작성해야죠. 그럼 시장 혼자, 군수 혼자가 아니겠죠. 둘이 공동으로 만들어야 적절한 계획이 되겠죠. 수립은 공동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 수립에다가 땡땡 하고요. 공동 수립이라고 딱 적으세요. 공동 수립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광역계획권은 상급자 지정은요.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죠. 그럼 우리 책에 이제 다음 장까지 해서 수립자가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책의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럼 뒤죽박죽이 돼요.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죠. 이 프린트로 공부하면 논리성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고요. 1번에 수립자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수립. 이걸 딱 모토로 잡아야 돼요. 공동수립인데 총 8가지 경우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2개 이상이다 보니까 수립자가 복잡할 거예요. 자, 1부터 4까지 묶으세요. 딱 묶어가지고 같은 도라고 적자. 이건 같은 도일 때 수립자를 예시했고요. 이제 5번부터 8번까지 4개를 묶으세요. 이건 시도에 걸칠 때라고 적으세요. 이건 시도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시도에 걸칠 때 어떻게 정할까 이거죠. 자, 우선 여기를 잠깐 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쓸게요. 같은 도입니다. 여기가 A시고요. 여기가 B 군적이라고 쳐보자. 일단은 계획을 만들려면 지정해야 되겠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돼요. 누가 지정한다 이거? 누구? 같은 도니까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그럼 이때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죠. 계획을 수립해야죠. 자, 수립은 여기서 4가지가 나옵니다. 박스에 4가지가 나와요. 1부터 4까지. 자, 설명 듣고 1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도일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겠죠? 공동 수립이 원칙이니까. 박스 1번 읽어보시죠. 아니, 속으로 읽으라고요? 아니, 제가 크게 읽으라 할 때는 안 읽고, 속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같은 도에 있을 때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항상 스타트는 공동 수립이에요. 자, 두 번째 보자. 그럼 공동으로 수립하려면 얘하고 협의가 잘 돼야 돼요.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됐다면 공동 수립이 안 되죠. 그때는 형님 찾아가야지. 상급자 도지사죠?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여기 2번이에요. 보시자고요. 공동 수립하는 시장 군수가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 신청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안 됐을 때 누군가에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조정을 신청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원칙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일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다라고 요청. 도지사님이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공동 해버립니다. 그게 3번이에요.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그때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 요청이라 밑줄 딱 치고요. 단순 요청이라고 적자. 단순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단순 요청할 때는 함께 버립니다. 이제 4번에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장운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협의 요청이다 밑줄. 아까의 요청이 단순 요청이라면 협의 요청은 미리 짜갖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강력한 요청. 협의 요청은 강력한 요청입니다. 강력히 요청했으니까 도의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합니다. 아까 요청했을 때는 함께 하고요. 강력한 요청은요. 도의사가 단독 수립합니다. 두 번째 점배기.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이건 누가 정했을까요? 도의사가. 3년 될 때까지 시장운수가 계획을 안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는 협의 요청과 3년 이렇게. 협의 요청과 3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광역계획권은 실효 사유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 했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정했습니다. 3년 될 때까지 얘네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안 만들어 왔을 때 광역계획권은 실효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못 들었습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도지사가 지정했어요. 3년 될 때까지 얘네들이 계획을 안 만들어 오면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광역계획권 실효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틀리는 거죠? 광역계획권은 실효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살핀 겁니다. 그럼 이제 시도에 걸칠 때예요. 요게 시, 요게 도입니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일반시가 아니죠. 도 앞에 있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경기도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요걸 지정한다? 누가? 지정을 누가 하냐고요. 이거 절대 까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도의 상급자가 누구죠? 국토부.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요 계획 수립도 네 가지. 5, 6, 7, 8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논리적 전개하고요. 이쪽에 논리적 전개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묶은 거예요. 자, 5번 볼까요? 시도에 걸쳤을 때 누가 수립한다? 뭘 떠올려야 돼? 공동수립. 시도지사 공동수립 나오잖아요. 확인하세요. 공동수립 나왔고요. 6번은 뭐냐면 공동수립하려면 시도지사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협의가 안 됐다는 거야. 그때 얘네가 누굴 찾아가? 국토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확인하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랑.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수립할 걸 국토부에게 요청하다는 거예요. 요청.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국토부와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 똑같잖아요. 8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국가는 무조건 누구라고요? 국토부입니다. 두 번째, 전백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이건 누가 정했다? 국토부가 정했어. 근데 3년 될 때까지 시도의사가 계획을 안 만들어 와.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는 압축하면 국가와 3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박스 위로 올라가 보세요. 수립자 땡땡 공동수립 돼 있잖아요. 시장운수 수립할 수 있었나요? 있었고요. 시도의사 수립할 수 있었고요. 국토부도 단독 수립할 수 있었죠? 또 하나.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었나요? 있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운수, 시도의사, 국토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와주시죠. 수립자는 프린터로 대체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어디를 잠깐 보시느냐 하면 27페이지 교과서 27페이지 봐주세요. 27페이지 보시면 3번에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은 어떨 때 한다고요?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풀어주는 거라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근데 괄호 속에는 시장운수가 그랬다면 도지사에게 가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근데 조정을 신청할 때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다. 이때 2번 협의 권고. 국토부 장관은 단독 조정 신청을 받았다. 단독 조정 신청의 밑줄.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다면 기한을 정해가지고 당사자에게 다시 협의를 권고한다. 협의 권고이라 밑줄. 그렇게 하고 나서 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정을 신청했어요. 단독 조정을 신청하면 맞바로 조정해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일일끼리 해봐 그래요. 그게 안 됐을 때 조정해줘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공동 조정 신청했으면 맞바로 조정해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협의 권고는 어떨 때 한다고요?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 협의 권고한다. 요겁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2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 박스에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 5개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앞대가리가 다 광역계획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왜 그렇겠어요? 이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하니까 광역계획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광역시설에다 밑줄 하나 치세요. 당연히 이 계획에는 광역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단일적에 들어가니까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없겠죠? 거기다 기반시설 X. 기반시설이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광역시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대가리가 광역계획권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장을 넘겨보면 박스에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가 있어요. 자, 읽어보자고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된 후에 광역도시 수립되기 때문에 자, 따옴표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제시하니까 광역계획권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죠? 이미 광역계획권 지정된 후에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해됐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제 걸어 3번. 수립 기준, 기준의 동그라미. 이것도 공식이에요. 공법상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나오거나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을 딱 떠올리면 돼요. 기준은 국토부 장관 밑줄 딱 쳐놓고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는데 박스에 딱 3가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 줄세요.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최상위 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은요 아무데나 수립합니까? 특정 지역에만 수립합니까? 2개 이상을 일단 묶어놓은 특정 지역에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셋째 줄에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한다. 그 다음 밑줄. 2개 이상을 묶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장기예요, 단기예요? 장기니까 여건별에 탄력적 부분할수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 그 다음 밑줄. 대개 장기 계획은 포괄적, 계략적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의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수립 절차인데요. 이것은 그림이 책에 없잖아, 그죠? 프린트 꺼내세요. 프린트에 거기 괄호 2번 보면 수립 승인 절차 나와 있죠? 그 그림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수립 승인 절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계획을 만들 때 일단 수립한다고 합니다. 수립이라는 게 아까 초안 작성이었죠? 초안을 작성했으니까 이제 최종 확인제는 승인합니다. 수립 승인이죠. 그럼 수립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초안을 잡겠죠? 예비적 3단계가 있죠?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자 의견을 듣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청회를 하는 최초의 계획이니까 공청회에다가 형광펜으로 칠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공청회 한다.
그럼 수립을 했으면 초안을 잡았으면 다소 부족함이 많겠죠. 초안이니까 이건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가다듬는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확정졌습니다. 확인했고요. 확인했으니까 하급자에게 송부 보내주면 이건 쓰지 않겠습니다. 송부하면 이걸 공고 열람시킨다. 공고라는 건 지역에 알리는 거고요. 열람은 보여주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일반에게. 일반에게 알리기도 하고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수립자로 공부했어요. 아까 수립자 8가지 공부했죠? 일대 시장군수 수립할 수 있었고요. 시도지사 수립할 수 있었고요. 도지사도 단독 수립할 수 있었고요. 또 국토부도 수립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수립을 얘네가 합니다.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상급자에게 받겠죠. 자,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의 승인? 그렇죠. 도지사.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도지사가 승인할 때 협의와 심의에 중앙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건 지자체니까 안 들어가죠. 관계 행정의제가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도지사가 직접 일반에게 보여줄까요? 다시 시킬까요? 다시 시키는 거예요. 시장군수에게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일반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수립했으면 누구의 승인?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토부가 승인하니까 협의와 심의에 중앙자가 들어갈 겁니다.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승인하는 걸 다시 하급자 시도를 내려주겠죠? 시도를 주면 이 자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논리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짜놓고요. 일단 처음 기초조사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인데 이 셋 다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립자가 기초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수립자가 의견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고려하시고 교과서로 또 오자. 교과서 28페이지로 와주는 거예요. 자, 수립 절차 1번 기초조사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니까 수립자잖아요. 걔네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 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끝줄 보면 조사, 측량이 나옵니다. 조사, 측량의 밑줄. 조사, 측량하는 걸 기초조사한다고 하죠. 근데 근본에 여기 추가된 게 있어요. 기초조사에. 이 책에 빠져 있는데 그 조사, 측량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다 빨간 펜으로 적으세요. 이게 추가됐으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라는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사를 했으면 이 정보체계를 작성해서 구축 운영합니다. 이것을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이걸 구축했으면 5년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변동사항을 반영합니다.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했으면 이걸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걸 반영하라. 이것이 작년 12월 달에 추가됩니다. 작년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맞바로 추가된 것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초조사를 끝냈잖아, 그죠? 기초조사 끝냈으니까 공청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공청회는 누구의 의견 듣는 거죠?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 걸 공청회 한다고 해요. 자, 공청회 보겠습니다. 교과서.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그 다음 밑줄 주민과 전문가 의견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을 공청회 한다고 하죠. 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예요? 반영하여야 한다. 실제로 공청회를 개최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됩니다.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하라고요?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거기다가 조건부 의무적 반영. 이것을 조건부 의무적 반영이라고 한다.
타당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한다. 조건부 의무적 반영.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공청회는 광역객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는 구분 개최할 수 있다. 구분 개최다 밑줄.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지역이니까 구분 개최할 수 있고요. 또 공청회는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가 지명한 자가 주재합니다. 누가 주재한다고요? 지명하는 자. 그러니까 개최는 누가 합니까? 개최. 공청회 개최는 수립자가 하죠.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가 개최는 하고요. 주재는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수립자가 바쁘니까 주재는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그럼 공청회에서 중요한 건 구분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죠. 광역은 2개 이상이니까 구분 개최할 수 있다. 잠깐 또 칠판 보시고요. 기초조사와 공청회 맞춰서요. 그럼 의견 청취 보자. 항시 의견 청취는요. 수립자가 의견을 듣기 때문에 수립자와 관계를 맺으면 돼요. 수립자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 시군의 의회가 있나요? 의회 있지요. 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지자체를 견제하는 거니까 의견 듣는다. 이제 시도의사가 수립할 때 시도의 의회가 있잖아, 그죠? 시도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죠.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장군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의회가 없으니까 의회가 없겠죠. 자, 그럼 보세요. 시장군수나 시도의사는 직접 얘네들의 의견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토부는 거리가 멀잖아요. 얘는 과천에 있으니까 직접 들을 수 없겠죠? 어떡한다? 얘 시키는 거예요. 하급자 시도의사에게 야, 네가 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거쳐서 듣는 게 바로 국토부입니다. 이걸 확인하자. 3번에 의견 청취 봅니다. 자, 1번. 시도나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 변경할 때 시도 시군의회에 그랬으니까 시도 다음에 의회를 연결시킬 수 있죠. 시도의회,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 수립시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거쳐서 듣는다. 국토부는 거쳐서 듣습니다. 거쳐서 듣는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계획안을 송부 보내줘요. 그럼 관계 시도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결과를 국토부에게 제출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거쳐서 듣는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또 봐요. 그림 보면서 하면 빠릅니다. 수립자까지 왔잖아, 지금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듣고 수립했습니다. 그럼 승인 들어가야죠. 자, 봐요.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의사 승인. 협의 시에 중앙자 없을 거고 얘가 다시 시장군수를 주면 얘가 일반에게 공고를 남한다. 시도가 수립했다면 국토부의 승인. 얘가 승인하니까 중앙자 있을 거고 얘는 다시 시도를 주면 이 자가 일반을 공고 열람시킨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4번에 승인 보겠습니다. 1번 누가 수립했다고요? 그건 제목이잖아요. 시도의사가 수립했다는 얘기죠. 시도의사가 수립했으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확인했죠? 다만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한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요청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다 요청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협의 요청이라 밑줄. 그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청을 했으면 아주 따급하니까 요청했을 거고 협의 요청했다면 사전에 조율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자가 있으면 승인 X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청받아 수립했거나 협의 요청에 의해서 수립했으면 승인받지 않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그 밑에 계속 봐야죠.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 승인할 때는 이제 협의심이 나오잖아요. 중앙자 들어갈 거예요. 관계 중앙행정을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중앙자 확인하셨죠? 자, 2번 내려갑니다. 누가 수립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의사 승인. 이때는 협의와 심의에 중앙자 빠집니다. 관계 행정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책을 띄엄띄엄 읽고 있거든요. 잘 찾고 있습니까? 잘 찾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송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하급자를 내려주는 거 나올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했으면 누굴 내려주겠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를 송부를 하고요. 또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누굴 내려주겠어요? 시장원수에게 내려주겠죠. 그럼 6번 보자고요. 관계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원수는 일반에게 공고하고 열람시켜라 그랬잖아요. 최종 일반에게 공고 열람하는 건 하급자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교시는 여기서 끊어드릴게요. 그럼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 뭐 할까요? 이제 도식은 기본을 하겠죠. 그죠? 칠판 지우지 마시고.